네. 자, 어제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등차 수열을 더하는 방법,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을 더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 어제 등차 수열은 뭐 1차 함수하고도 똑같고 뭐 직선이고 뭐 배수 관련된 얘기 그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길이의 합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 길이들이 등차 수열이에요. 네, 뭐 당연히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딱 이 차이가 똑같거든. 얘가 이제 간격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더하는데 뒤집어서 더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길이가 이 5개의 합을 구할 때 이 길이 5개를 구한 다음에 절반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앞에서 이렇게 더하고 뒤에서 더 거꾸로 다시 더하고 해서 이제 2배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이걸 딱 그냥 반으로 나눠서 이 길이가 5번 있다, 평균이 5번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초항, 말항. 초항 보통 이렇소, 말항 뭐 라스트 해서 L 쓰겠죠. 예, 그걸 더한 걸 n번, 그냥 원래 그 등차수열 n개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초항, 말항 더한 것을 n번 하면은 합의 2배가 생기니까 2로 나눠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도 있지만 평균 n개 더한다, 이런 식의 관점도 있다고요. 근데 그때 이 L이 당연히 마지막 항이 n번장입니다. 그 n번장은 우리가 이런 공식 알고 있죠.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야. 그런 걸 알고 있다. 거기에 적용을 하면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a 더하기 n-1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차수열 합공식, 이것도 등차수열 합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결국에는 n에 관한 식으로, n이 변수, 주인공 변수인 것처럼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n에 관한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등차했던 것처럼 이것도 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n에 대해서 2차 함수인 거 바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올 텐데 전개를 해서 써보면은, 자, 2차 계수는 어떻게 되는 걸로 보여요? 2차 계수는 2분의 t가 되는 게 관찰이 됩니까? 2분의 t가 2차 계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해서 쓰면 1차 계수가 되는데, 이제 1차 계수는 a 하고 빼기 2분의 t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전개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게 SN인데 A1과 S1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SN이란 말도 나 지금 처음 하겠구나. SN은 합이란 뜻이에요. 수열의 합. S가 그 서메이션, S 그걸 의미한다고요, 보통.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3개 더한 것을 S3이라고 하는 거야. SN은 n개를 더한 거고 S1은 A1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n의 1 넣으면 초항 나와야 돼요. 여기에 n의 1 넣으면 초항 나오잖아. d 없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여기도 n의 1 넣으면은 2분의 t 없어지고 a가 나옵니다. 어제는 딱 여기 최고차항 계수의 관계만 주목을 했었죠. 1차 함수 계수는 기울기는 공차가 되고 여기는 2분의 t가 된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문제는 이게 2차시기 때문에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옵니다. 어제 풀었던 문제는 뭐 등차수인데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가, 음수가 되는 첫 번째 항 뭐 그런 식의 질문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합이 최대가 되는 그런 항은 어디까지 합해야 최대가 되는가, 어디까지 합해야 최소가 되는가 이런 식의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2.4와 똑같이 축에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이게 미적분 관계가 돼요. 실제로 2분의 d n제곱을 미분하면은 네 2가 앞으로 나오면서 1차식이 되면서 dn이 됩니다. 네, 그 최고차항만 적용이 돼요. 이게 상수항은 적용이 안 돼. 네, 이게 자연수로 된 함수여서 실수 전체의 함수가 아니어서 그런 건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미적분이 쌓이는 개념이거든. 미분이 잘게 쪼개는 거, 적분이 쌓는 건데 방금 더했잖아. 등차수를 쌓았다고, 쌓아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적분되면 얘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1차를 쌓으면 2차가 되는 거고 2차를 쌓으면 3차가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배웠어야 됐어. 그 다음 함수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배우는 거지.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등차수 여러분 어서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일반항과 일반항만 알면 됩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등차 중앙 뭐 크게 내용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일반항, 일반적인 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두 가지, 얘는 공식이 세 가지. 얘는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n번 짝이 나와. 왜냐하면 칸수와 지정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식의 느낌을 꼭 살리길 바라요. 그 다음에 n에 관한 1차식이야 라고. 그리고 기울기는 간격이 될 수밖에 없어. 네. 1 커질 때 d 커지고 1 커질 때 d 커지고 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그리고 간격이 3이면 3의 배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간격이 4면 4의 배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3의 배수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3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4의 배수와 관련된 건 전부 다 4의 어쩌고저쩌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뒤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렸을 때 A가 나오게, 초항이 나오게. 일렸을 때 A가 나오려면 A 써주고 D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얘는 기본적으로 끝항 공식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알 때 사용하는 방식. 얘는 그 세계 3대 천재 수학자로 알려진 가우스가 어렸을 때 했다는 그 방식 있잖아. 뒤집어서 더한 거. 그걸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평균 n개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달라고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L이 이 AN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식을 정리하면 2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상수항은 없어. 상수항은 없고 2차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야. 그 다음에 1차 계수는 그냥 일렀을 때 A가 나오게. 그 이유는 S1과 A1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A가 나오게 하려면 A 쓰고 이거에 D 없애주면 됩니다. 연산이요? 오랜만에 우리 노래 한번 할까? 등급들이 다 나오지 않았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리고는 뭐 응용된 문제를 푸는 거죠. 네, 푸는 건데.
공식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각각 좀 적합한 상황이 있다는 거고 공식은 무조건 다 외우시고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걸 갖다 쓰시길 바래요. 이 두 개가 교과서 공식인데 저는 거의 쓰지 않지만 제가 저걸 쓸 때는 딱 이때입니다. n이 숫자일 때. 등차 수열은 초항, 공차, 항수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숫자일 때만큼은 이걸 씁니다. A7을 구하세요. S7을 구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럼 여러분들도 H는 A 더하기 6D지 S7은 2분의 7 곱하기 2A 더하기 6D지 이런 것을 좀 바로 쓸 수 있게 이 정도는 공식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n이 숫자면은 내가 괄호를 풀어서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는 이걸 씁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이 식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식이지? 라고 한다면 n에 관한 1차식을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합이 어떤 식이지? 라고 하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요 라고 대답을 하길 바랍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이 어떤 식이죠?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 일반 합이 어떤 식이죠? 네,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혹시 A에는 3n-1 봤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수열인지 안 주고 7n 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했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10만 보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에 연습했던 게 이거였죠. 뭐 1, 5, 9, 13 그다음 뭐겠냐? 17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의 일반항과 일반 합을 구하는 거였지. 공차 4니까 4n 여기는 2n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일렀을 때 1 나오게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지. 이걸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오랜 수건님 그걸 한번 해볼까? 홀수의 합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종종 얘기했었죠? 홀수의 합은 짝수.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홀수의 합은 홀수를 누적해서 더하면 제곱수가 된다. 그 얘기를. 네. 자, 1 더하기 3은 4입니다. 놀랍죠?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입니다. 놀랍죠? 이걸 사각수라고 합니다. 1, 3, 5, 7 더하면 16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홀수는 1, 3, 5, 7은 2n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S에는 당연히 n제곱 이렇게 시작할 때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네, 그냥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공식 하나 얘기 안 해주고 얘는 언제 쓰냐? 끝항을 알거나 끝항을 알 수 있을 때 씁니다. 이제 어제 풀었던 문제 중에서 1과 뭐 100 사이에 50개의 수를 집어넣었다. 공차가 얼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체가 52개고 공차는 51개 차이 난다는 거, 1과 100이 그런 게 핵심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거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 끝항 공식이 너무 쉽게 정해야 1과 100을 더한 다음에 50을 곱하고 2로 나누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알겠어요? 간격이 일정할 때 앞뒤만 알면 합을 그냥 확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3의 배수는 3이겠죠. 마지막 3의 배수는 99일 겁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의 3의 배수를 다 더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면 저 끝항 공식을 쓰는 겁니다. 9를 더하고 33개니까 3의 배수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100부터
200 사이에 7의 배수를 다 더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네. 100 근처에 7의 배수를 빨리 생각합니다. 일단 98이 있겠네요. 그죠? 105보다는 더 빨리 떠오르지 않을까? 98이? 네. 그 다음에 200 근처에 7의 배수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것의 2배인 196이 있겠네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 105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5와 196을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아까 마지막 번째 항이 나올 거야. 그런데 개수를 셀 때는 98이 7 곱하기 14고 이게 당연히 7 곱하기 28일 테니까 14와 28의 차이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14번째하고 28번째 하면은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한데 분모가 한쪽만 있는 게 계산하기 쉽거든. 뺀 것과 똑같아서. 이건 이제 소소한 팁. 그래서 14개 그 합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브리핑 다 끝났으니까 문제 풉시다. 문제 1번 A2가 5 A10이 21 대 S10은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A2는 A 더하기 D, A10은 A 더하기 9D. 그래서 이걸 연립방식 풀어서 A, D, 9에서 SN 공식에다가 S10은 그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하고 D 대입해서 푸는 것. 이건 정말 한두 번만 하길 바래요. 공식이 익숙해질 때까지.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두 번째 항이 5고 10번째 항이 21이면 8번 만에 21이 됐대. 16 계속 질문했어. 내가 계산 안 하고. 네. 8번 만에 16 됐으니까 2씩 커졌겠네요. 그죠? 그 다음 저는 이제 A1을 구할 것 같습니다. A1이 3이에요. 그럼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그냥 쓰라는 거죠. 네. 아니면 SN은 공차가 2니까 n제곱일 것 같고 2,5 오케이? 2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은 그럼 4 더하기 1이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그게 몇 n이니까 그게 좀 잘 안 맞겠다. 1,3이 좋겠다 늘. 네, 1,3. 1,5 은근히 헷갈리겠는데 1,3 합시다.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그럼 뒤에 2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A, 2가 5 쓰면 안 되죠. SE를 써야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늘 초항 가지고. 네, 섣불리 하다 큰일 날 뻔했네. 이것만 쓰는 걸로. 자, 그렇다면은 이번 문제는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을 주고 몇 개를 더하면 160이 되는가? 라는 식의 얘기네요. 그러면 네. 도대체 얼마가 160인가? 라고 한다면 역시 10을 세워서 풀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D, A 더하기 6D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만 꼭 쓰길 바랍니다.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m-1d. 그런데 우리는 얼마 커질 때? 얼마 커졌어요? 10. 좋은데 공차는? 좋은데? 네. 공차는 2입니다. 공차는 2여서 이게 무조건 2n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공차는 2니까 n 제곱이 되는 거죠. 쏘리. 네. 그 다음에 공차가 2니까 초항은 7 될 겁니다.
일렀을 때 7 하려면 6n이 필요하겠죠? 이게 160이니까 n은 10인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넥스트 페이지 2문제 2번입니다.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n개를 집어넣어서 등차수를 만드는데 그러면 합이 120이라면 그때 공차가 얼마겠느냐? 라고 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30의 n배 라고 하면 안 되죠. 몇 개예요? 예, n 플러스 2배 해서 2로 나눈 게 120 해서 n을 구하고 그 n을 알고 나면은 30과 6의 차이가 공차 n 플러스 1개 라는 걸 가지고 공차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네, 이 모든 생각할 때 10을 굳이 안 써도 계산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3번. 미샤, 그 사이드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봐봐봐. 네, 이 문제 3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저 이 문제 사랑합니다. 내가 최근에 어디서 수혈을 했지? 이 수업이 겹치는 거 같지? 다른 반에서 뭐 했겠지? S12, 12고 S20이 40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S39라고 했어요. 얼마겠어요? S12, 10, 40, 70? 90? 좋아요. 마구마구 낚여드시는구나. 네. 자, 네,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요? 오, 진짜 근데 답이 90이니까 되게 그럴듯하다. 네,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결론부터 스포하자면 이걸 뺀 다음에 빼면 30이잖아요? 거기에다 3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을 몇 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잘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제 등차라는 그런 어떤 규칙을 가진 수열인데 그것을 적절히 규칙적으로 재배열을 할 거예요. 그래도 규칙이 만약에 이제 달라진지 같은 건지 그런 거 좀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2개씩 더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수열일까요? 하면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주어진 등차 수열 공차가 D라고 했다면 방금 만든 이 수열의 공차는 뭘까요? 2D. 자, 봅시다. A1과 A3가 2D 차이 나죠? A2와 A4도 2D 차이 나죠? 예, 앞에 커클이 2D, 뒤에 커클이 2D 차이니까 4D가 됩니다. 생각보다 다르죠? 어쨌든 근데 등차 수열인 건 방금 쉽게 확인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3개씩 더 해봅시다. 아, 맞습니다. 9D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다 3D씩 차이 나서 공차가 9D가 되는 거죠. 그럼 10개씩 더하면 등차 수열인데 10개 등차 수열 있어. 10개씩 막 더했어. 그것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어떤 수열을 규칙적으로 그룹을 지으면 그것도 그 수열의 특징을 계승을 한다고. 네. 10개씩 더하면 공차는 100D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S10은 이게 처음 10개를 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S20 빼기 S10 이게 그 다음 10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거예요. 맞죠? 네. S10이 처음 10개예요. 이게 10이고 이게 40 빼기 10, 30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10개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더한 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21번째에서 30번째까지 더한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겠습니까? 50이겠죠. 20씩. 그래서 이걸 더하면 90이 나오는데 등차수열은 평균 n개 해도 된다고. 30, 30, 30 해도 합이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였어요.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보시면은 2D, 2D, 2D 이렇게 딱 그만큼 이렇게 커지는 거야.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자, 이게 처음 10개가 합이라고 합시다. 이게 그 다음 10개가 합인데 10D씩 10번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10개 합은. 그 다음 10개 합은 20D씩 네,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개를. 어쨌든 이것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그 얘기는 삼각형 3개, 사각형 3개의 넓이를 구하실 구문제가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푼 거예요. 이거 3개라고 풀었다고.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 봅시다. 이게 뭘로할까? 80, 120이야? 아니야, 너무 예쁘. 안 예쁘게. 50, 120. 괜찮네. 얼마 나올까? 네, 210이 나온다고. 그거 빼서 3배 합이라고. 왜냐? 처음 10개의 합이 50이야. 그 다음 10개의 합 얼마야? 70이야. 그 다음 10개 합은 얼마겠어? 그러면은 90이 나오겠지. 이걸 더한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이제 등차수열 합의 최대 치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을 물어본 그 등차수열은 감수하는 등차수열이었습니다. 감수하는. 그래야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양수의 시작에서. 그렇다면 어떤 등차수열인데 합이 최대가 되는 항은 몇 번째까지 더했을 때일까를 질문할 수 있는 등차수열은 어떻게 생겨먹은 등차수열일까? 감수하는 걸까? 증가하는 걸까? 아무래도 감수하는 걸 겁니다. 그것도 양수에서 음수로 감수해야 됩니다. 음수에서 음수로 감수하면 그냥 계속해서 최소치를 찍어버리겠죠. 합을 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11, 7, 3. 네, 그 다음 뭐겠어요?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네.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또박또박. 그 다음은? 네.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또는? 한 칸 올려볼까? 아니, 한 칸 올려. 한 칸 내려. 10, 6, 2, Y, 마6, 마10, 마13. 정말 놀라요, 그죠? 네. 이런 식의 합이, 얘는 언제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어요? 네. 당연히 양수만 됐을 때 최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 더한 것은, 언제까지의,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합 그 상황 한번 보여주려고. 네.
여기까지 지금 합이 0 되는 거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게 가능하다. 언제부터 합이 음수가 되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두 개가 놀리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의 위치가 좀 다른 네. 합이 최대인 거, 합이 음수인 거. 아까는 그 전에 수열 문제는 항이 음수인 걸 물어봤었다면 이 수열의 합쪽은 합이 음수인 걸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합이 최대인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아직 양수다가 확 음수가 되고 0이다가 음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렇다면 3번을 볼까요? 첫 장이 -3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n까지 합이 최소일 때 n의 각각 극대의 최소값을 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자, 이거 두 문제 풀고 거기 분명 니들이 풀어라. A하고 T. 이거 A는 D는 고마워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SN을 그려봅시다. SN은 마이너스 10일 나야 되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SN은 얼마야? 12?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5. 자, 합의 최대를 구해봅시다. 합의 최대. 그렇다면 둘 다 위로 블록하죠, 그죠? 그러니까 합의 최대는 축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축 어디예요? 그렇죠? 축 오랜만에 구하는구나, 너희들. 네. 이거 축 뭐예요? 3. 네. 그래서 합 3에서 나와요. 최대 3에서 나온다고. 여기까지가 최대.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네. 근데 생각해봐. 자연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점점이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언제가 최대냐면 가까운 자연수일 때가 최대겠지, 그치? 그러니까 4분의 13과 가까운 것은 3과 4 중에 3인 거죠.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 그 4번에 2번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이런 것도 물어봤네요. 예, 합의 최대 최소 모르지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건가 봐. 6번째 항이 -5고 11번째 항이 10인 것 같아. 그렇다면 상황을 직관적으로 풀자면 6에서 10일까지 얼마 차이 나죠? 5 차이 나고 얼마 커졌죠? 15. 그러니까 공차는 3이겠죠. 네. 3식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2고 그 다음이 1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리는 지점이 네. 여기가 A7이고 A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요? A14를 주목해야겠죠. 그죠? 그 A14까지의 합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0은 아닐 테고 지금 대응되는 것들을 양수 아니면? 이 사식이었나? 나 왜 계산 못하니? 여기가 A11 아씨 피부 안 좋은데 이게 방금 나오고 뭐 지었냐? 바보 아니야? 10 1, 4, 7 네. 대응되는 것들 보면은 음수 네 계속 음수인 거 알 수 있죠? 7개의 -1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건 이제 계속 양수여서 양수가 됐다가 마지막에 이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지. 판도를. 네. 볼까요?
이 다음 수는 자연스럽게 파도를 확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누적돼 있어도.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14개가 합은 음수인데 15번째가 더해지면 디딩 하고 양수가 될 거라고요. 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식으로 보면 네, 아까 공차가 3이라고 했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A에는 3n 이렇게 시작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거나 6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게, 6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3? 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S는 어떻게 될까요? 2분 3분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20 나와야겠다. 그쵸? 1 넣었을 때 20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뭐 20 빼기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건 네. 2분의 3n 제곱, 그 계산 좀 해야 되는구나. 2분의 40 빼기 3이니까 37? 이렇게 되나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은 그냥 이거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n은 지금 0, 1, 2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0으로 막아줄 필요 없습니다. 약분해도 됩니다. n 양수가 확실하니까 부동하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3분의 37? 아 진짜? 이길 때 마이너스 20. 나 지금 양수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지? 아니 잠깐만 그냥 이길 때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길 때 20이요. 딱 그래요.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럴 때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3 이 돼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3분의 4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부동호 방법을 틀렸네요. 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대충 얼마쯤 되냐면 42가 14배고 14와 3분의 1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15번째 항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게 수열 공부를 하는데 사용하시고, 문제 푸는 것은 2차 함수, 뭐 2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100 이하의 3의 배수. 나한테 질문해. 네. 유지호 나 내가 잘하지 않겠냐? 네. 질문이 뭐야? 그 아까 어디 또 대답을 했을 때 14번째 양수가 된다고. 14번째까지 음수라고. 네. 15번째 양수가 된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나열된 수만 보고? 그러니까 쌍지면 마이너스 1씩 7번 생길 거야. 14까지. A14까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쌓여겠지. 근데 A10가 좀 큰 양수거든. 그러니까 더한 순간 바로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익히 문제 5번은 아까 했던 그거네요. 배수의 합을 구하여라. 선생님이 좀 말 걸기 어려운 게 있나? 아무래도 좀 옛날부터 여자들이 말 잘 못 걸리는데 그렇게 비슷한 건가? 새끼들아?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해? 자, 이건 아까 풀이법 알려줬으니까 끝항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끝항 공식. 항수만 잘 체크하는데, 제가 항수 세는 것으로 추천하는 것은 하나는 안쪽, 하나는 벗어난 것. 그렇게 세는 게 늘 좋은 것 같아요.
100 이하의 7로 나눠서 3이 남는 수. 아니 100 이하는 근데 쉽다. 네. 뭐 알아서 하시고. 이 문제 6번 봅시다. 민규는 수학 문제수가 X개인 문제집을 푸는데 첫째 날 15문제 풀고 둘째 날부터 문제수를 D씩 증가시켜서 과연 이런 학생이 있을까? 나쁘진 않아. 네. 자, 그래서 9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상황을 하나 더 줬네. 처음에 30문제를 풀고 똑같은 식으로 증가시켜서 풀면 7째 날까지 풀고 39문제가 남는다. X값은 전체 문제수는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초항이 15고 공차가 D 이 상황에서 S9 더하기 24가 X라는 얘기고, 두 번째 것은 초항이 30이고 D는 D란 얘기겠지? 네. 공차는 몰라. 그때 S 7번째 날까지 하고 39문제 나왔다. 과부주 문제같이 생겼네?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냥 영어 없이 식으로 쫙 풀 수 있습니다. 공식 적용해서 하면은 보면 A, D, N 중에서 D만 모르거든요. 그러면 다 숫자고. 그러니까 위수는 D하고 X만 됩니다. 식이 두 개니까 당연히 풀리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5 풀었다고 치고 15부터 시작한 거하고 30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나? 그렇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저한테 마음껏 퍼즐 풀듯이 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초항은 매일 똑같이 푸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는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푸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매일 15문제씩은 풉니다. 매일 30문제씩은 풀고, 그러니까 15 곱하기 9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 곱하기 30 곱하기 7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D 문제씩 푸는데 9일 동안, 근데 첫 번째 날은 0만큼 추가했고요. 두 번째 날 D 추가하고, 세 번째 날 2D 추가하고, 네 번째 날 3D 추가하고, 그러니까 D부터 8D까지를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끝한 공식 같은 거예요. 자연수의 합공식. 1부터 2까지 더하면 끝한 공식에 의해서 1부터 2까지 n개를 더한 공식입니다. 네. 자, 여기는 네, 6D까지겠죠. 거기에다가 근데 이렇게 또씩 쓰고 있네.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차피 뭐 시간하는 거 똑같구나. 15가 9개면 30이 4.5개인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30이 2.5개인 거하고 같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 풀이만 가지고도 75문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푼 것이 생각해보니까 D, 2D, 3D, 4D 이게 다 똑같네요. 마지막에 여기는 8D까지, 여기는 6D까지가 있으니까 7D, 8D, 7D와 8D를 합한 15D 만큼이 이제
이건 이쪽이 많고 저건 저쪽이 많으니까 이 차이만큼이 이 24, 39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15 라고 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N과 SN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AN은 SN 빼기 SN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10번째 항은 10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9번째 항까지를 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같습니다. 이게 AN과 SN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n이 1이면 S0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0번째 따위는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막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소수영어도 잘 나와서 근데 오늘은 좀 대략히 문제만 풀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게 파기 문제로 할게요. 이왕이면 628번으로 SN은 2n 제곱 마이너스 3n SN은 2n 제곱 마이너스 5n 3n 똑같이 해줘야겠다. 3n 플러스 1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살짝 변형했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가게 하고 이 질문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AN을 구하세요. AN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 라고 한다면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 관계는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일반적인 풀이법을 설명해야 돼요. 어떤 수열이 주어져도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져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등차수열이 주어져서 그것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등차수열이다. 공차는 4 초항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혹시 몰라서 A1도 확인해볼까요? A1은 S1과 같습니다. A1은 여기다 집어서 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죠? 눈빛 그윽하게 졸렸는데 자, 보시면은 등차수열에 대답 알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항이 있어서. 하지만 등차수열이라고 치고 한다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초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네요. 그리고 살펴보니 맞지 않네요. 그죠? 네. 자,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SN을 가지고 AN을 만들 때 늘 이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주 간략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해 안 해도 그냥 대충 감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 나온 게 사실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만 적용되는 게 AN이에요. SN 갖고 AN을 구하면.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얘는 문제가 없어서 이 조건이 필요가 없었어. 1부터 다 적용이 되니까. 근데 얘는 1일 때 적용 안 되니까 그 외 함수 같은 것도 범위에 따라서 두 개 쓸 때가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여기는 일반항 AN을 구하시오가 질문인데 AN을 이렇게 두 개 써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일반항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차이점이 뭘 의미하느냐? 한다면 초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초항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씩 커져요.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외로워. 이렇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는 거냐? 0, 3, 7, 11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항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에 주목하면 돼요. 아, 이게 발생시킨 차이점. 네, 저는 이걸 처음 공부할 때 합에 1이 더해져 있길래 항들이 다 1씩 더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항이 다 1씩 커졌으면은 n만큼 커져야 돼요. 1만큼 커지는 게 아니고 1만큼 커졌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1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가 초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항은 초항을 변화시키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얘기는 등차 수열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수열에 국한된 거예요. 그 어떤 수열이든 SN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내가 상수항만 변화시키잖아. 어떤 SN이든 내가 거기다 뭐 3을 더했어. 그럼 모든 게 그대로 유지되는데 초항만 3만큼 밀리게 됩니다.